안녕하십니까, 김일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재무회계를 모두 이제 마치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부가가치세를 하겠습니다. 원가회계를 안 배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 이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무 이론 문제 때문에 부가세를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원가회계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지난번 찍은 그 동영상하고 순서가 다르니까 페이지를 꼭 확인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가가치세에서 부가가치세의 기초 개념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가가치세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부가가치세. 이제 부가가치세란 뭐냐? 오늘은 제 1부 저 1장에서 부가가치세의 뜻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뭘까? 자, 1번 부가가치 생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부가가치란 어떤 것이냐? 자,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면은 이것이 부가가치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부가가치는. 그런데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즉 부가가치에 대하여 10% 세율을 적용하면 바로 부가가치세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부가가치인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것은 형성되지 않고요.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요 매출액 곱하기 세율 마이너스 매입액은 상대방이 하기 때문에 매입액에다가 요 세율을 적용한다. 매입액에다가 세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매입액 곱하기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나오는데, 여기 특징은 뭐냐? 매입액에서 세율은 우리 회사에서 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 사오기 전에 거래처에서 적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바로 매입세액이라 이렇게 말하지 매입액 곱하기 세율을 곱해준다 이런 것은 모르고 하는 겁니다. 이런 출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 출제한 것이다. 이것만 이제 매출액에서 곱하기 세율, 이것을 매출세액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부가가치세액이 나온다. 그래서 요거 세액이다. 부가가치세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385쪽 부가가치세의 특징 5번 요걸 먼저 보겠습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특징은 뭐냐? 일반 소비세다. 자, 특징 요런 이제 이거 두 번째가 일반 소비세다. 두 번째가 세 번째군요. 세 번째가 이제 일반 소비세고, 또 이것은 간접세입니다. 직접세가 아니고 간접세다 이거죠. 자, 직접세는 뭐예요? 소득세나 법인세나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을 직접세라고 하고요. 자기가 직접 부담하기 때문에 이걸 간접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가세는 약 40% 조금 못 되죠. 한 38% 정도가 전 국민의 세금의 38% 정도가 차지하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없애버린다면 이건 난리가 나는 거죠. 국가 재정이 파탄이 될 겁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은 각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네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전 단계, 앞 단계가 매입 단계죠. 매입 단계에서 매출 단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매입 단계를 전 단계라 그러고요. 빼주는 거 매입세액을 빼주잖아요. 그래서 세액 공제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세율은 10%인데 10% 비례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비례세율. 자, 이 부가가치세는요 10%예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또 딴 말로 말하면 단일세율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부가세 특징이 신고납세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납세 제도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또 어떤 특징이냐? 이거 신고납세 제도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자진 신고 납부 제도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도 하고. 자, 7번째 이제 보시면은 이것은 물건에 대해서 공급과 용역도 있긴 있지만은 공급 물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물세다 그랬습니다. 인세가 아니고 물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나라에서 걷어들이기 때문에 국세라 그러고요. 지방세 반대는 지방세죠. 그리고 이제 이 국내에서 걷어들이겠죠. 세금을 국경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걷어들이기 때문에 관세가 아니고 이건 내국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국세 반대는 관세죠. 네, 내국세.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부가세는 독자적으로 걷어들이기 때문에 독립세다 이렇게도 하고요. 독립세하고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보통 이걸 이제 목적 경비에 쓰지 않고 일반 경비에 쓰기 때문에 이걸 보통세라 그럽니다. 세금을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특별세와 보통세가 목적세와 보통세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책에 약간 위에 보이면은 전단계 세공제법 있고 이제 거래 징수를 들 수 있어요. 거래별 징수. 거래 징수라는데 거래별 징수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거래별로 징수한다. 거래 징수, 거래별 징수 이렇게 책에는 거래 징수인데 그 다음에 외국에서는 이제 안 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비하는 나라, 소비국. 근데 소비의 지국. 근데 사실은요, 나는 그 한문을 소비지국 과세라 그러는데 그건 갈지자기 때문에 의자라 뜻이겠네. 소비국 과세. 이런 뜻으로 써야 되는데 한문을 갖다가 그대로 쓴 것 같아요. 자, 안 좋습니다.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뭐 혹시 객관식에 여러 묻는 문장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한 번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부가가치세의 과세세 꼭 알아두십시오.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있어요. 과세 대상은 어떤 것을 말하냐 꼭 중요합니다. 자,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 첫째, 재화가 있고요. 두 번째가 용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화는 뭐예요? 재화는 공급. 자, 제공하는 걸 공급이라 그러죠. 재화는 공급. 그죠? 공급. 제공하는 걸 공급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재화의 공급. 그리고 외국에서 나오는 걸 수입이라 그럽니다. 재화의 수입. 그 다음에 용역은요, 서비스. 이건 재화는 이제 영어로 굿스 그러죠. 굿에다가 s를 붙이면 됩니다. 서비스인데 용역은 이제 용역의 공급만 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재화의 공급, 재화의 수입, 용역의 공급. 자, 아닌 것은 뭘까요? 이래서 이제 아닌 것. 여러분, 이걸 아닌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 자, 아닌 것. 그러면 첫째가 뭘까요? 용역의, 자, 부가세가 과세 안 되는 거. 용역의 수입 아니죠. 그 다음에 재화의 수출. 이건 영세율이 되기 때문에 재화의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재화의 수출. 예.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용역의 수출. 용역의 수출. 자,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란 말은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이제 아닌 것이죠. 이렇게 한번 말 장난으로 출제한다면 이렇게 출제하겠습니다. 한번 이 개념은 꼭 알으셔야 됩니다. 재화는 뭐냐? 물품이라고 뜻이죠. 용역은 서비스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세 방법 설명드렸고, 이제 부가세 특징도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사업자를 한번 볼까요? 자, 사업자. 3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업자라는 건 뭐예요? 사업자. 사업자 개념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부가세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 근데 이것도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 뭐 일반인도, 개인도 되지만은 이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일반 이제 수입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자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또 하게끔 됐기 때문에 이 사업자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는 무슨 사업자가 있냐요? 꼭 알아두십시오. 자, 개념을 아는 데는 중요합니다. 이걸 개념을 모르면, 사업자 개념을 모르면 나중에 막 혼돈이 일어나요. 그럼 문장에서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문장에서 뭘 나타내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사업자는 꼭 개념을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자, 그 다음에 이제 면세 사업자,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면세 사업자. 그런데 면세 사업자는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가 있어서 면세이기 때문에 이 사업자 등록은 소득세법상, 면세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는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면세사업자는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법, 지금 부가세를 공부하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사업자는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업자는 어떠냐? 일반 사업자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뭐냐? 법인 사업자하고 또 개인 사업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또 하나, 이제 법인 사업자는 전부 일반 사업자 들어가서 이제 법인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로, 일반 과세 사업자로 이제 일반 사업자, 그러니까 과세 사업자입니다. 전부 과세 사업자인데, 개인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 들어가는 중에서 이제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면세 사업자가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가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 여러분들 386쪽에 보면 재화며 용역 공급자는 면세 사업자하고 과세 사업자는 뭘로 나온다? 개인 사업자와 간이 과세자인데, 간이 과세자는 뭐냐? 간이 과세자는 개인 사업자 중에서 간이 과세자가 되는데, 이 간이 과세자는 책에 보시면은 1년, 1영년이라는 것은 이제 1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6개월이 돼요. 6개월밖에 안 될 때 사업을 시작했다면 그걸 1년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6개월치가 그럼 4,800만, 1년치가 4,800만 원. 연 4,800만 원. 뭐냐? 이 공급, 이거는 공급 가액이 아니고 공급 대가입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어요. 공급 대가하고 공급 가액하고 다릅니다. 공급 대가. 공급 대가라는 것은 뭐냐? 공급 대가란 말은 공급 가액 플러스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이렇게 포함하면 이걸 우리는 뭐라냐? 공급 대가라. 이렇게 한다. 이거 꼭 알아놓으십시오. 자, 용어 이거 모르면은, 요 말과 이 말을 모르면은 나중에 낭패를 봅니다. 이 말하고 이 말하고 바꿔서 씁니다. 그럼 문장상에 틀린 것은, 내용이 틀린 것은 이렇게 설명할 때는 이거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와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나온 대로 이제 간이과세자는 시험에 잘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여기서는 이제 생략하고 간이과세자는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납세지를 보겠습니다. 8번째 보면 납세지 그랬어요. 납세지. 자,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꼭 잘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납세지 하면은 사업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사업자고요. 장소예요, 장소. 요거는 이제 납세지는 장소를 나타내는 개념이죠. 어디서 사업을 하느냐? 그러면 이 사업장이 어디냐? 이 사업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장은 제조업은 책 387쪽. 자, 한번 책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최종 제품을 어디서 완성하느냐? 부품 말고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사업 제조업에서는 사업장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건설, 운수,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은 등기부가 되어 있는 등기부상 소재지고요.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입니다. 무인 판매기는 업무 총괄하는 장소예요. 만약에 무인 판매기는 사업장 각 한다면 지하철, 은행, 뭐 길가 그냥 전부 다 그걸 한다면 신고를 못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그럼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업장이 아닌, 저는 이제 이걸 사업장이 아닌 것, 요것만 이제 시험, 이번에 위주는 시험 나온 거예요. 사업장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요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가, 책을 보시죠. 직매장. 직매장은 이것은 사업장이 아닌 것이 아니네요. 직매장은 직접 사업장 하니까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네, 꼭 기억하십시오. 직매장. 이거 시험이 잘 나오거든요. 자, 좀 지우면서. 두 번째가 사업장 아닌 것은 책을 보시면서. 그 다음에 하치장.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에요. 이거 객관식으로 잘 나오는 겁니다. 하치장. 장자 쓰러니까 뭐예요? 물건을 쌓아놓는 장소죠. 우리가 말하는 컨테이너를 막 길가에 쌓아놨죠. 창고 같은 거. 이런 것을 하치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임시사업장이요. 임시사업장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전시장 같은 것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장이 아니다. 잘 나옵니다, 시험에. 요것 넣을지 이거 넣을지 이런 걸 잘 생각하셔서 하나를 직매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한 번에 납부하는 걸 주사업장에서 부가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그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특징은 뭐냐면 세금을 납부할 때는 주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냐면 하나 정리해 봅시다. 자, 납부. 자, 납부는 세금을 부가세를 납부할 때는 어디에요? 총괄 납부가 가능합니다. 총괄 납부는 하되 그러면 신고는 어떻게 한다?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라. 사업장별로 신고합니다.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단위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388쪽. 자, 여러분 388쪽을 보시겠습니다. 잠깐 지우겠습니다. 이 388쪽에 보시면 이제 뭘 하냐면 과세 기간입니다. 이 과세 기간은 한번 꼭 뭐 시험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세금을 매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요 1년을 이렇게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1년. 그러면 여기가 첫째 1월 1일, 12월 31일, 그럼 1년이죠. 중간이 6월 30일 또는 7월 1일 이렇게 보고요. 자, 1월 1일부터 이 중간을 뭐냐면 3월 31일, 4월 1일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9월 30일 이렇게 이제 보면 요걸 이제 이 지금 빨간색으로 쓴 걸 표시한 요걸 제1기라 그럽니다. 제1기 과세 기간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여기를 제2기 과세기간이라 합니다. 2기 과세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1기 과세기간일 때 요걸 뭐라 하냐면 요것을 제1기잖아요. 지금 1기 예정신고 기한이라고 그러고요. 요거를 이제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확정신고. 자, 1기 예정신고, 1기 확정신고. 요것도 이제 제2기 예정신고, 여기는 확정신고 2기입니다. 요렇게 이제 부르고요. 납부는 이제 신고 있고요. 신고 납부하는 기간이 있어요. 요 기간을 예정 신고 기간일 때 여기서 납부 기간 한대는 이게 언제냐까지면 25일이에요. 그럼 언제까지가요? 4월 25일. 끝난 날부터 25일. 요것도 7월 25일.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건 무슨 납부예요? 1기 예정 신고 납부, 여기는 1기 확정 신고 납부, 여기는 이제 여기가 이제 10월 25일 되겠죠. 10월 25일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25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요건 어떻게 될까요? 2기가 되겠죠. 이제 요건 2기 제2기 예정 신고 납부. 자, 요것은 제2기 확정 신고 납부, 이렇게 이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3개월 단위로 세금을 신고 납부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징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제 그림에 정확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기간은 그럼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신고 납부는 4번 하게 되어 있지만 과세하는 기간은 2번. 과세 기간은 2번이에요. 하나는 1기, 2기. 6개월 단위로 과세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과세 기간은, 부가세 과세 기간은 6개월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 부가세 과세 기간은 3개월이라는데 틀린 건 X 틀린 겁니다. 그건 예정신고예요. 그럼 소득세 같은 경우나 법인세는 1년입니다. 과세 기간이 1년인데 중간 애납이라고 해서 중간에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그 납부하는 걸 예정신고 납부라 그래서 이렇게 예정신고가 있어요. 한번 이런 3개월로 반을 쪼개서요.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돈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리면은 옛날에는 그 돈에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돈이 막 분산이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돈은 돌다 해서 나온 말인데 이걸 분산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가 경제의 원활한 것과 민간 경제 또 이런 사회 경제 윤활한 원활을 위해서 돈의 쏠림을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내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 이제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이 사업자 등록 신고 납부고 사업자 등록합니다. 요 사업자 등록은 등록 신청을 할 때 서류가 있어요. 이 사업자 등록은 이제 사업자 등록은 서류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서류. 첨부할 서류가 있는데 이 서류가 어떤 것이냐, 책을 보시죠. 389쪽입니다. 법인일 때는 법인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면 되고요. 개인일 때는 이제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개인일 때는 주민등록일만 가져가면 되고요. 또는 이제 그 사업 허가가 필요한 것은 사업 허가. 특히 뭐 여러분 유흥업 이런 거, 무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업 허가가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 허가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자 등록을 할 때요, 중요한 것은 사업자 등록은 언제 해야 되느냐. 여기 책에 보시면은 사업 개시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업 개시일.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그런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이거 첫째 알아놔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또 예외로 뭐냐면 사업 개시일 전, 사업 개시일 전, 개시일 전에도 그러니까 사업 개시일 전 20일 이내, 20일 이내 이제 이런 나중에 보면은 매입분이 있어요. 매입세. 요것은 이제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요거 기억해 놓으십시오. 사업 매입세, 나중에 이제 매입세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건 뒤에서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안 배우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뒤에 나올 때 매입세, 사업 개시 전 20일 이내 매입한 세액은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됐어요.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재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이걸 뭐냐면 매입세액을 공제 안 해줍니다. 그래서 불공제 이제 매입세액이라 그러는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제재 다음 페이지 390쪽 보면은 불이행 시 제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재를 하게 되는데, 제재가 뭐냐? 제재. 한국어로 이렇게 틀릴 때가 많네요. 자, 제재. 글씨가. 자, 어떠한 제재를 가하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 제재는 가산세를 묻니다. 이걸 우리는 가산세인데 이걸 미등록 가산세라 합니다. 등록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등록 가산세.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한 공급가액의 1% 공급가액의 1%를 물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제 매입세액을 하게 됐습니다. 공제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불공제 매입세액이에요. 자, 이것도 물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불이익을 가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가서 신고하면 금방 나옵니다. 특별히 사업 허가증 있는 이런 업종 아니면은 금방 나와요. 뭐 요새 간편하게 이렇게 편리하게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재화의 공급이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 거기 보시면은 이제 재화의 공급. 이거 14번 재화의 공급. 자, 재화라는 것은 뭐라 했어요? 물품을 재화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이렇게 물품을 재화라 그러는데 이 재화를 공급할 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봅시다. 여러분들 재화 공급하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공급 있어요. 실제 공급이 있고, 이제 실제가 있으면요, 이제 공급은 아닌데 공급으로 간주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공급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간주 공급이다 이렇게 해요. 이것도 이제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실제 공급은 부가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이제 부가세를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제 간주 공급이 이제 어떤 것들을 이 간주 공급으로 보느냐 해가지고 부가가치세를 물립니다. 자기가 쓴 거 자가 공급, 이것도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막 끝으로 폐 없이, 시험이 잘 나온 겁니다. 폐 없이 남은 물품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폐 없이. 요거 꼭 나오니까 간주 공급에 들어가요. 그래서 폐 없이 남아있던 상점에 남아있던 물품 신고하면은 부가세가 딱 물어요. 신고 안 하는 게 좋죠. 반품하든지 뭐
어떻든 간에 신고하면 부가세 물면서 또 해야 되니까 이건 잘 없다고 그러고 몇 개 없다고 그러고 한 서너 개만 보여주고 신고해버려요. 안 하면 또 현지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는 이거 하나 나오고요. 첫째, 재화의 공급으로, 저 책에 391쪽에 보면 이거 꼭 중자입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는 어떤 거냐?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시험에 아주 무지하게 잘 나와요. 담보가 뭔지,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 걸 담보라 그러는데, 이렇게 담보로 제공할 때 이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본다. 부가세 안 물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사업의 양도. 여러분들 그 전체 공장까지 다 팔을 때 그 안에 있던 물품들을 다 팔린 걸 해가지고 부가세에 물리냐 안 물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내는 거예요. 세금을 낼 때 물납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세금을 내는데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채권으로 세금을 내게 됐죠. 그걸 물납이라 그러는데, 이런 채권으로 내게 되는 세금은 부가세는 물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금 낸 거기 때문에 요 세 가지 꼭 좀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음 용역의 공급, 용역은 서비스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그랬어요, 이번에. 자, 중요합니다. 용역의 공급으로 안 보는 거래. 이거 꼭 알아놔야 돼요. 용역의 공급을 안 보는 거래. 제가 이제 적어보겠습니다. 용역을 무상 제공이에요. 무상 제공. 무상 공급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면 봉사활동 같은 거 얘기를 들읍니다. 이 봉사활동인데, 무상 제공을 한 용역을 무상 제공한다. 이 말은 봉사활동이란 말입니다. 봉사활동은 부가세를 안 물죠. 그럼 누가 봉사활동 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상 제공. 그 다음에 이제 고용관계입니다. 고용관계. 이 고용관계라는 거 월급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용역을 제공하죠. 이걸 이제 근로라 그러는데, 이런 근로관계에 있어서 이거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재화 이제 수입을 보면, 재화 수입은 외국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재화를 하는 이 재화의 공급 시기를 보겠습니다. 몇 번이냐면 17번. 재화의 공급 시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재화 이동이 필요한 것은 인도되는 때고요. 상품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품이나 이런 거. 근데 이제 이 이동이 필요하지 않아요. 쌓아놓고 이렇게 이제 어떤 고정된 물체, 건물같이 이렇게 고정된 물체는 특히 이제 뭐 놀이기구 같은 것은 이제 그때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부동산을 이용할 때는 그때 바로 재화 이용이 가능하게 된 때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적용 두 기준이 없다면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시기에 부가세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공급 시기를 정함으로써 그때 이 날짜를 부가세를 내야 할 시기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이제 여러분들 19번 보시면은 이제 그 할부 판매가 있어요.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 시기가 있는데, 이때 사업자가 공급 시기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우리는 재화의 공급 시기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업자가 이제 물품을 아직 안 주고 영수증을 먼저 줬다. 이럴 때 이제 영수증을 먼저 교부했다. 줬다는 거 교부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제 그때 공급 시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장기 할부, 뭐 전기 이런 거. 그 다음에 용역을 계속으로 공급하는 거. 전기 같은 경우는 언제 나옵니까? 전기를 먼저 주죠.
먼저 주고 부가세는 언제요? 쓰고 난 나중에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기라는 용역은 그것은 먼저 물품을 제공하기 아니고 물품을 영수증을 발행하는 때를 부가세 과세 시기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이제 부가가치세의 이론을 이제 중요한 핵심을 마쳤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거, 부가세는 특징이 뭐냐면 아닌 것은 이렇게 예외적인 것을 꼭 공부하십시오. 그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 기초 부분이고 오늘은 그래서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뽑아서 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부가세 기초 개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